안녕하세요. 부동산을 쉽게 다양하게 깊이 있게 분석하는 부동산의 비밀입니다. 한국은행 기준금리 동결 3.5%, 기준금리 동결이 부동산에는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까? 우리는 금리의 변동이 부동산 시장에서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는지 봐왔습니다. 실제 체감도 했고 공포를 느껴본 적도 있습니다. 그런데 기준금리 동결과는 다른 실제 현장에서는 금리가 스물스물 오르는 현상도 보입니다. 대한민국의 입장에서는 최대한 금리를 동결하면서 버티기를 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러면 과연 언제까지 버틸 것인가? 결국은 미국이 기준금리를 내릴 때까지 버텨볼 요량인 것 같긴 합니다. 그런데 미국의 분위기도 심상치는 않고 앞으로 금리 차이는 더 벌어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세계 경제에 우방 같은 거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거칠의 정도는 할 수 있지만 미국도 지금은 프렌드 나부터 살고 보자. 내가 지금 누구 챙기고 짜시고 할 그런 형편 아니야. 필요하면 내가 너도 잡아. 미국은 지금과 기준금리 차이가 1.75% 차이 납니다. 미국하고 대한민국은 3.5%, 미국은 5%에서 5.25%. 그런데 이번 달 25일, 26일 결전의 날이 다가옵니다. 바로 미국이 기준금리를 인상할 건지 말 건지 또 한 번 결정합니다. 만약에 미국이 금리를 이번에 0.25% 인상한다면 이제는 대한민국과 2% 차이가 나게 되고 이는 역대 최대 금리 차를 경신하게 되는 겁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제가 학교 다닐 때 우리나라는 미국보다 금리가 낮아야만 달러 유출도 안 되고 원화 가치 폭락을 막을 수 있다 라고 저는 배웠는데 지금까지의 현상을 보면 제가 배운 것을 모두 뒤집는 이야기라서 저도 상당히 당황스럽습니다. 그냥 더 쉽게 정리하면 부동산보다 더 파이가 큰 금리 쪽에, 그러니까 미국하고 역전세 같은 게 일어났다 이렇게 봐도 될 것 같습니다. 여기서 관건은 무엇일까? 과연 2% 금리 차이를 우리나라가 버텨낼 수 있을까? 라는 겁니다. 대한민국 부동산은 그러면 안전할까? 야, 부빈지 나발인지 지금 1.75%고 올라봐야 0.25%인데 그게 대수라고 호들갑이야. 지금 장사 안 돼 죽겠는데 지금 너 같은 유튜버 때문에 내가 손님들 눈탱이를 못 치잖아 지금. 무조건 그냥 괜찮다 나라가 망해도 아파트는 남는 거 아닙니까? 부동산은 그냥 무조건 오르니까 닥치고 빚내서 집 막 사세요 지금. 영끌에서 지금 집 사면 여러분 부자 되십니다. 이렇게 꼬셔갖고 지금 해도 지금 장사가 될까 말까 근데 어디서 근본도 없는 쭉쟁이 같은 게 주둥이를 가에 나분거리. 이러는 부동산 사장님이나 일부 유튜버 분들이 계실 수도 있겠습니다. 제가 지금 여러분께 집을 사지 말라는 게 절대 아닙니다. 뭐든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선에서 하자라는 뜻으로 말씀드리는 거니까 여러분도 오해 없으시기 바랍니다. 잠깐 3000%로 빠져볼까요? 있는 그대로 제가 팩트만 여러분께 전달 드려 보겠습니다. 제가 실제로 서울의 아파트 매매 계약을 하나 했습니다. 바로 어제입니다. 여기서 포인트는 지금도 현장에서는 부동산 거래는 어쨌든 되고 있다는 겁니다. 부동산 급냉기였던 2022년처럼 아주 싸한 그런 느낌까지는 아닙니다. 그 정도까지는 아니지만 그렇다고 또 2019, 20, 21년의 가을 요 정도까지의 어떤 부동산 폭등기처럼 모든 게 막 활활 타오르는 그런 분위기도 역시나 아닙니다. 제 체감으로 여러분께 말씀드리면 부동산 폭등기에 3분의 1 아니면 4분의 1 수준 정도라고 열기라고 느껴집니다. 전체적인 부동산 문의나 거래 체결 강도 등을 제가 같은 자리에서 쭉 부동산 중개하면서 느끼는 체감도라는 뜻입니다. 항상 언제나 얍삽한 부비TV는 도망갈 구멍을 만들어 놔야 하니까 이것도 서울의 각 지역마다 그리고 아파트 단지마다 조금씩 다를 수 있다라고 한 말씀 제가 첨부하겠습니다. 그러면 매수자는 누구고 매도자는 또 누굴까? 어떤 사정들이 이 사람들 사이에 있었을까? 일단 매도자는 임대사업자였고 본인이 살던 집을 판 겁니다. 임대사업을 내놨던 집을 판 게 아니고 자기가 살던 집을 팔았다는 겁니다. 즉 이분 다주택자였습니다. 본인이 살던 집을 팔고 더 좋은 상급지로 전세로 이사가는 것으로 결정을 하신 겁니다. 부비 양반, 이거 바로 그 부비 양반이 자주 말하던 부동산 타짜들의 움직임? 그런 건가 이게?
그런 것까지는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요번 거는 일단 뭐 매도자분은 타짜처럼 보이진 않았습니다. 그럼 집을 팔고 왜 전세를 가나? 일단 애들 교육 때문에 강남으로 이동을 하려고 하시는 거고, 매수를 동시에 또 진행하고 싶어 했지만 취득세 중과에 걸려서 다주택자니까 집을 매수하는 걸 일단 연기한 겁니다. 이게 앞으로 완화될 거고 그거를 노리고 있는 것 같긴 합니다. 만약에 취득세 중과 폐지 내지는 인하가 지금보다 더 진행이 된다면 언제든 매수에 나설 그런 분위기였습니다. 제가 볼 때는. 그러면 집을 산 매수인은 누구였나? 탄탄한 직장을 가지고 있고 또 MZ세대이고 미혼이었습니다. 그리고 기존에 빌라 한 채를 소유를 하고 있지만 거기에 거주는 하지 않고 전세를 줬습니다. 거기에 추가로 아파트 한 채를 갭으로, 요번에도 갭으로 산 겁니다. 또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분은 결과적으로 아파트 한 채, 빌라 한 채 이렇게 두 채를 갖고 있는데 모두 다 갭 투자로 소유하고 있는 겁니다. 이제 부동산 규제가 해제되면서 취득세에 대한 부담도 또 무주택자, 1주택자 되는 것과 같은 그런 부담만 요 분은 지면 됩니다. 혜택을 좀 본 겁니다. 부동산 규제를 계속 풀어주면 이런 수요는 앞으로 계속 늘어날 걸로 예상이 됩니다. 아니 뭐 예상이 되는 게 아니고 현장에서 지금 현재 실제로 이렇게 벌어지는 일이니까 또 그걸 제가 중계하고 있는 걸 보고 전달드리는 거니까 예상이 아니고 그냥 현실이라고 봐야겠습니다. 또 하나는 영끌입니다. 이분은 뭐 결국 이분도 부모님께 증여를 좀 받은 게 있긴 합니다. 그걸 더하고 또 빌라 한 채를 갭으로 가지고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거기서 전세금을 좀 올려받아 놓은 것이 있는데 그걸 보관 중이었는데 그 금액을 여기에 지금 털어 넣은 겁니다. 앞으로 역전세가 심해지면 이분이 아마 타격을 받겠지만 뭐 이분은 뭐 그렇게까지 막무가내는 아닌 걸로 보여지긴 합니다. 아무래도 탄탄한 직장이다 보니까 연봉도 쏠쏠할 것으로 저도 예상이 되고 전세 갭도 본인이 감당 가능한 수준까지 맞춰서 처음부터 그렇게 접근을 하긴 했습니다. 이분은 그래도 뭐 변하지 않는 현실 하나, 영끌족이라는 사실은 변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또 하나 우리가 짚어볼 게 있죠. 전세금을 받으면 대부분 그걸 활용한다는 겁니다. 집주인분들이. 그런데 또 이번 경우처럼 또 집을 한 채 더 사는 쪽으로 이런 식으로 많이 유입이 되는 게 부동산의 현실이다라는 겁니다. 이러니까 역전세가 한번 터지면 줄줄이 사탕으로 부동산 하락이 되겠죠. 그걸 또 막기 위해서 부동산 정책은 또 한 번 집주인 살리기를 한 겁니다. 이번에 DTI 60% 확대로 집주인에게 대출을 지원해 줍니다. 이번 매매 사례를 뭐 간단하게 제가 설명드리려고 했는데 말씀드리다 보니까 지금 벌어지는 부동산 이슈가 모두 포함된 어떤 종합 선물 세트 같은 그런 부동산 거래였네요. 말하다 보니까 저도 심히 당황스럽긴 합니다. 아무튼 지금 현재 부동산 시장에서 일어나고 있는 리얼 스토리 여러분께 제가 전달해 드렸습니다. 뭐 제 구독자님들 중에는 정말 다양한 분들이 계십니다. 무주택자 분들도 계시고 유주택자, 다주택자 분들도 계십니다. 무주택자 분들 그 중에서도 집을 매수하거나 청약을 준비하거나 이렇게 준비 중이신 분들의 비율이 좀 높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반면에 유주택자, 다주택자 분들도 매도 타이밍을 보기 위해서 상당수 시청하는 것으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매수든 매도든 어떤 중요한 결정을 하기에 앞서 지금 현장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정확하게 알고 있는 게 도움이 될 것 같아서 말씀드렸습니다. 이런 이야기 저도 여러분 말고는 뭐 여기 유튜브 채널 말고는 누군가한테 할 때가 사실 없습니다. 중요하다고 생각해도 누구한테 말을 할 수가 없는 게 현실입니다. 뭐 집을 사러 온 손님한테 이런 얘기를 할 수도 없고 집을 팔려고 내놓은 분들한테 이런 이야기를 할 수도 없습니다. 사실 와이프한테 뭐 이런 일 이야기 하면 또 와이프는 제 이야기 조금 듣다가 바로 오늘 저녁 메뉴가 뭐냐 뭐 이렇게 물어본 다음에 뭐 다이어트 한다는 양반이 입맛은 또 어찌나 좋은지 어제도 밥 2그릇씩 금리 이야기로 시작했다가 지금 마무리가 안 돼서 저도 굉장히 난감한 상황입니다만 여기서 이런 기사 빠르게 한번 보겠습니다. 여보, 빨리 집 사자. 다시 대출받는 서민들 주담대 7조 급증.
여보 빨리 집 사자, 이 부분이 확 눈에 들어오긴 합니다. 제가 학교 다닐 때 배웠던 헤드카피 쓰는 법과는 조금은 다른 요즘 유행하는 뭐 스타일인데 아주 임팩트는 있습니다. 지금 집 안 사면 나만 바보 될 것 같습니다. 아무튼 팩트는 6월달 주택담보대출이 7조 원 늘어났는데 이게 2020년 2월 7조 8천억이 증가된 이후로 가장 많이 늘었다는 겁니다. 2020년 2월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부동산이 막 폭주하던 그런 시절입니다. 잔금이 대략 집 계약하고 두세 달 후에 많이 있다는 걸 감안하면 3월달, 4월달에 계약한 그 영향이 지금 잔금 대출로 나타나는 걸로 예상이 됩니다. 지난 영상에서도 잠깐 언급했지만 지금 예금 금리 4%짜리가 다시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은행채가 올라가서 대출금리 6%대가 또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전체적으로 오르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대출. 여기에 미국이 한 번 더 금리를 올리게 된다면 대한민국의 부동산이 안개 속으로 확실하게 빠져들 수 있겠습니다. 저는 여러분의 부동산에 끝까지 함께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그리고 댓글 정말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부동산의 비밀이었습니다.